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2학번 신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2학번 박성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2학번 최현진입니다. 제가 입학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을 하였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뿐만 아니라 서류, 최저, 면접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전형입니다. 내신에 관해서는 저는 국영수가 주요 과목은 1.8이었고 내신이, 그리고 전 과목은 2.1로 제 주변 동기들보다는 살짝 낮은 내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입학하게 된 거는 아마 토목 관련된 활동 때문에 입학한 것 같습니다. 저는 동국대 수시 중에 학생부 종합 그거 말고 그거랑 성적이랑 같이 보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있는데, 성적 60%, 생기부 40% 이렇게 보는 전형이었고, 제가 일반적인 내신은 2.4였는데 동국대식 그 내신 산출 방법이 1학년부터 3학년 중에 가장 높은 10개 과목만 뽑아서 이렇게 산출하는 거여서 1.5까지 올라가는 그런 전형이었습니다. 네, 저는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KU 자기추천 전형은 타 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역량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선발하는 전형이었습니다. 저는 2점 후반대로 일반고 치고서도 많이 낮은 내신이었어요. 그런데도 입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도 비교과를 열심히 채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토목공학과를 지원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막 조립해서 건물 만드는 거를 자주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과 알아보면서 건물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게 토목이다 이래서 토목과를 선택했고, 또 약간 공기업이나 공무원의 토목직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토목과를 선택했습니다. 네, 저는 우선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에서는 토목공학뿐만 아니라 환경공학도 공부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환경공학에 좀 더 흥미가 높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사회환경공학부에 입학한다는 말을 듣고서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 조언을 듣고 나서 토목공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목공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토목공학이라는 이 학문 자체가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인간 사회가 필요하는 이런 사회 기반 시설들을 설계하고 또 시공한다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고, 또 여러 가지 취업 정보 같은 걸 알아봤을 때 토목공학에 좀 더 흥미를 가지게 되어서 이제 토목공학과에 재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제가 뭐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갖고 싶은 직업은 직업의 안정성이 좋은 직업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직업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공무원, 공기업 같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공계 중에서 공기업 공무원을 가장 많이 채용하는 곳이 바로 토목계열직이라고 알게 되어 토목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면접을 갔는데, 보통 이제 면접 준비를 하면은 자기 과에 관련된 지식이나 과에 관련된 활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과에 대한 활동과 그 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해갔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확률이 무엇인가요를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그거 듣자마자 바로 멘탈이 바로 나가서 엄청 면접을 망친 경험이 떠오르네요. 저는 건국대학교 면접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부터 면접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저한테 건국대학교 와보니까 어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연못정화 활동을 했던 게 저는 자신이 있었어서 교수님께 이제 건국대학교의 일가모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보니까 제가 기사상으로 접했던 것보다 소질이 좋아 보였다, 이런 식으로 면접의 흐름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들어와서 면접을 안 봤었는데, 그래서 종합으로 들어온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 말처럼 그 토목 관련 질문이 아니라 막 동아리에서 교육 봉사 동아리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4개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 2개를 썼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 되게 학교별로 맞춰서 각각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서를 구성할 때 저는 각 학교의 인재상을 많이 분석했던 것 같아요. 제 생기부 내용은 정해져 있지만 그 학교마다 인재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합격에 있어서 유리한 학교, 그리고 또 입학 후에 공부에 있어서도 유리하고 또 저한테 더 좋을 것 같은 학교를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제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특이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그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는 이번 항목에서도 저는 토목공학 그리고 환경공학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글을 작성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과와 관련된 활동으로 기획해서 진행했던 활동이었는데 그 활동 내에서 공동체 역량을 뽐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활동에서 뽑아내서 또 이번에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학과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를 더 뽐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수시를 7장을 썼는데요. 그 중에 5장이 학생부 종합이었고 두 개가 교과였습니다. 상향 적정 하향 비율은 3개, 2개로 맞춰서 원서를 냈고요. 자소서 필요한 대학은 4개였는데 1번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1번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열심히 한 진로 관련 활동을 하나 적고, 그리고 제가 봉사 시간이 진짜 거의 한 500시간 가까이 될 정도로 많은데 이번에 봉사 활동 관련된 걸 적지 않았어요. 그게 약간 진짜 인상 깊었던 활동이라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남들이랑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저는 면접이 어느 정도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완전 집중해서 하진 않았고, 그냥 친구들이랑 선생님들께 좀 제 생기부를 보여드리고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올 것 같은지 그냥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면접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6장 중에 2개를 상향, 3개를 적정, 1개를 하향 이렇게 썼는데 저는 약간 수능까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자소서 쓸 시간이 부족하겠다 싶어서 교과 5개, 종합을 1개 썼고 자소서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 1학년 때부터 토목공학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독서나 아니면 뭐 토목공학에서 쓰이는 물리나 지구과학, 화학 같은 과목에 대해서도 진로랑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외에도 토목 관련된 과학 기사 같은 걸 찾아보고 느낀 점을 쓰거나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식으로 스펙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토목 관련 도서를 많이 찾아서 넣었고 그 과 이름이 토목에서 건설환경공학과 이렇게 바뀌는 것만큼 환경도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환경 관련 도서도 이렇게 빠짐없이 넣었고 화학을 선택했었는데 환경 쪽에서 뭐 플라스틱 구조 막 그런 거 환경 오염 그거 예방하는 그런 것도 조사하고 건설 쪽에서는 인공지능 뭐 BIM 기술을 이용한 그런 책 활동들을 써서 넣었습니다. 저는 우선 토목공학보다는 환경공학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1학년 때에는 두루두루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화학이라는 큰 분야 내에서 공부를 했고 2학년 때는 1학년보다는 좀 더 심화한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환경 쪽에 관련해서 친환경 저질 개선제를 개발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2학년 때는 이거를 학문적인 연구를 많이 했고 보고서 작성 또는 실제 제작까지만을 했었고 3학년 때 가서는 이 저질 개선제를 살포해보고 생물 위해성을 판단하고 또 이 저질 개선제의 효과를 비교하는 등의 실습 위주의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하나의 줄기에서 점점 심화되는 활동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대학 와서 좋은 점은 일단 부모님의 간섭이 없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애초에 내가 대학을 붙자마자 나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나는 이제 1학년은 놀아야겠다 이미 선언을 해버리고 오. 바로 놀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완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또 열심히 공부하느라 뭔가 못 해봤던 그런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정말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럼 얼마나 재밌게 놀았어? 미팅 이런 거 떼봤어? 미팅도 이제 한두 번 해봤고, 한두 그리고 번? 한두 번도 해봤고, 뭐 축제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대학의 로망, 주점 약간 이런 활동도 해봤고, 동기들끼리 여행도 가면서 고등학교 때 혹시 그런 경험 있어? 동기들끼리 막 제주도도 막 2박 3일로 갔다 오고 글램핑도 가고 사람들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하면 역시 MT지. MT. 어. MT 갔다 왔어? MT를 한 3번 갔나? 3번이나 갔어. 오. 동아리 약간. 동아리 막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술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동아리 혹시 했어? 나는 그 학과 소모임? 소모임이어서 그리고 맨날 만나는 사람만 자꾸 만나는 거, 학과 사람들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왕십리를 벗어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동아리에 새로 들어갔어. 아, 연합 동아리? 연합 동아리. 뭔 보드게임. 보드게. 오. 재밌겠다. 진짜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너는 뭐 동아리 같은 거 하는 거 없어? 그러면? 나는 동아리는 딱히 안 하고 있는데 건국대학교 홍보대사 활동을 하고 있어. 이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작년까지 내가 고등학생이었잖아. 근데 올해는 내가 대학생의 입장에서 고등학생들한테 건국대학교 소개시켜주고 이제 내 입시 이야기 들려주고 하는 재미로 지내고 있어. 그 인싸들만 한다는 그런 거 아니야?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만 하는 거죠. 홍보대사. 부럽다. 왜 이거 안 돼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세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그 수험 생활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다 잊혀지고 이제는 다 추억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지금도 엄청 힘드시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 저도 압니다. 저도 경험해 봤는데 근데 이게 다 지나고 보면 결국 추억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캠퍼스에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입시 기간 동안은 스스로 자책하는 일도 많고 또 자신의 가치를 못 알아보는 경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만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찾아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멋있는 사람이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캠퍼스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캠퍼스에서 봐요. 알람 설정까지 캠퍼스에서 캠퍼스에서 봬요.